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SK텔레콤은 오늘 독거 어르신들이 AI 스피커 누구를 통해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사용한 패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올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달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SK텔레콤은 행복한 에코폰 전국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4월부터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5개 지자체에 거주 중인 어르신 1,15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데이터 분석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5세였으며 최고령자는 99세였습니다. AI 스피커의 사용 및 감정 관련 키워드 발화 분석 결과 독거 어르신들은 심심해, 너는 기분이 어떠니 등 화자의 감정과 감성을 표현하는 감성대화 사용 비중이 일반인 사용 패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준호 SK텔레콤 SV 추진그룹장은 감성대화 비중이 높은 결과는 독거 어르신들이 AI 스피커를 의인화해 친구처럼 생각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자 중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는 독거 어르신들이 오히려 AI 스피커 사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보유하고 있는 독거 어르신과는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컴퓨터 자판이나 그래픽 UI에 비해 말로 하는 음성 UI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반적으로 독거 노인들이 가장 불안감을 보이는 것은 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누구를 이용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음성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용 행태도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AI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 독거 어르신 중 3명은 긴급 SOS 호출을 이용해 실제로 119 응급실과 연계해 위험한 순간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 돌봄이 독거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음성으로 SOS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위기 대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스피커는 독거 어르신들이 아리아 살려줘, 아리아 긴급 SOS 등을 외칠 경우 이를 위급 상황으로 인지하고 ICT 케어 센터와 담당 케어 매니저, ADT 캡스에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데이터 분석 대상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이 75세고 최고령 어르신이 99세라는 점에서 스마트 디바이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이 AI 스피커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불식시킨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의 서비스 사용 비중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플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감성대화 서비스, 날씨, 운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과 행복한 에코폰은 독거 어르신들 위한 특화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9월에 AI 스피커에 적용되는 신규 서비스인 행복 소식은 행정구청 관내 이벤트와 복약 지도, 폭염 한파주의 안내 등에 사용될 예정이고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톡톡, 치매 예방용 인지훈련 향상 게임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과 사회적 기업들의 협업 요청도 늘고 있어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나양원 행복한 에코폰 대표이사는 어르신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편리함을 제공하는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친밀감을 경험하는 소통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현장에서도 말을 해줘서 좋다, 든든하다, 자식 같다는 반응이 많아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이준호 SK텔레콤 SV 추진그룹장은 빠르게 다가오는 노령화 시대에 대비해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에 기반한 어르신들의 사용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복지 정책을 기획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독거 어르신 돌봄의 범위와 수준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곧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휴가철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은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언제쯤 이 정체가 풀릴지 답답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를 해결해줄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고성한 울산과학기술원 교수팀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교통정체 원인을 파악하고 특정 도로의 미래 상황을 예측해 시각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는 5에서 15분 뒤 일어날 도로 상황을 예측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이는 현재까지의 교통정보 분석보다 정확해 분단위 이동 가능 속도 정보까지 미리 제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체, 지체와 같은 모호한 교통 상황 안내가 시속 40km와 같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교통 상황 분석 AI 시스템은 분석 예측 모듈과 시각화 모듈로 구성됩니다. 이 중 분석 예측 모듈은 기존 교통정보 분석 시스템이 사용한 확률 통계 기법에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확률 통계 방식의 교통정보 정확도가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AI는 특정 도로 내 과거 평균 이동 속도, 주변 도로 정체 상황, 러시아워 정보 등을 학습해 종합적 상황을 분석합니다. AI를 활용해 울산시 교통정보를 분석해본 결과 AI는 특정 도로 내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평균 속도를 오차 4km 내외에서 예측했습니다. 제1저자인 이춘기 유니스트 컴퓨터공학과 연구원은 특정 도로가 막히는 상황은 주변 도로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착안해 알고리즘을 짰다며 과거 데이터와 실제 벌어지는 상황을 함께 학습 예측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각화 모듈은 현재 정체되는 도로에서 정체가 시작된 지점과 향후 도로 상황이 어떻게 전파될지 예측한 모습까지 색깔과 도형을 이용해 직관적으로 나타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도로별로 통행하는 차량 수와 평균 이동 속도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고성한 교수는 데이터 분석과 예측 기술은 물론 시각화까지 가능해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했다며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시스템은 현대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체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퍼듀대 그리고 애리조나 주립대와 공동으로 개발한 이 시스템은 현재 울산 교통방송에서 활용 중이며 향후 광주와 대전, 부산, 인천 등의 교통방송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내 상장사 중 일본 주주의 입김이 닿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개인 주주까지 끌어들여 국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9일 한국CXO연구소는 국내 상장사 중 5% 이상 지분을 가진 일본 주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본 법인이거나 개인 주주면서 국내 상장사에 5%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코스피 16곳, 코스닥 18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34곳 중 일본 주주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5곳입니다. 20% 이상에서 5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7곳입니다. 이어 10%에서 20% 미만은 13곳, 10% 미만은 9곳입니다. 조사 대상 34곳의 주식 평가액 가치는 총 1조 8,20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분 가치가 가장 큰 곳은 KT 지분을 5.46% 보유한 NTT 도코모입니다. 주식 평가액은 4,013억 원입니다. 이어 TCK 최대 주주 도카이 카본 3,058억 원, SBI 핀테크 솔루션스 최대 주주 SBI 홀딩스 2,857억 원 순으로 지분 가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분 가치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미만은 세방전지 지분을 16% 보유한 GS 유아사 인터내셔널, 기신전기 최대 주주 후다바 전자공업, 에스텍 최대 주주 포스타전기, 세론 오토모티브 최대 주주 니신보, 국도화학 지분을 22.3% 보유한 신일철화학 등입니다. 지난 2016년 당시 포스코 지분을 5% 이상 보유했던 일본제철은 올해 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포스코 지분율이 5% 미만으로 줄어들어 보고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일본 주주가 국내 상장사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34곳 중 11곳은 최대 주주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주주가 회사의 주인인 셈인 건데요. 해당 기업은 세론 오토모티브, 기신전기, SBI 핀테크 솔루션즈, 에스텍, TCK, 모아텍, SCD, 사마알미늄, 코리아 SE, 유니슨, 대동전자 등입니다. 34곳 주요 업종은 자동차 및 전자제품 부품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세론 오토모티브, SL 등이며 전자부품 제조사는 모아텍과 마이크로 컨텍솔 등입니다. 반도체 관련 업체는 도쿄 일렉트론이 하나마이크론 주식을 13.8%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상장사 중 한국에 진출한 자동차 및 전자부품 제조사도 다소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계 주주가 지분 50% 이상 확보한 일본계 자동차 부품 제조사는 경신, 덴소코리아, 고요지코 코리아 등이 거론됩니다. 전자부품 비상장사는 히로세 코리아, 한국 경남태양유전, 한국태양유전 등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불매운동 대상에 포함된 식품 유통업계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매 리스트에서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제품군은 단연 아사히, 기린 맥주 등의 일본 맥주였습니다. 이는 불매운동뿐 아니라 판매 중단 운동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른바 보이콧 재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는 일본산 제품의 판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200여 곳의 마트들은 일본산 맥주를 전량 반품 처리하고 판매 중지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는 3에서 7일 아사히, 기린 등 일본 맥주 매출이 전주 대비 23.7% 떨어졌습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맥주의 전체 매출은 1.2% 늘었습니다. 3에서 4일 일본 맥주의 매출이 1.2%가량 소폭 감소한 것과 비교해 주말이었던 5에서 7일에는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사히 500ml의 대용량 캔맥주 점유율도 13.3%에서 10%로 떨어지며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CU 편의점도 1에서 7일 동안 일본 맥주 매출이 전주 대비 11.6%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맥주 매출이 2.6% 오른 것과는 대조적인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세븐일레븐도 맥주 매출은 전주 대비 1.9% 늘었지만 일본 맥주의 매출은 9.2%가량 줄었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1에서 7일 롯데마트의 일본 맥주 매출은 전주 대비 10.4% 떨어졌습니다. 수입 맥주 전체 매출 감소치인 2.9%를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이마트에서도 수입 맥주 매출이 2.9% 오른 가운데 일본 맥주의 매출은 14.3% 감소했습니다. 반면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매출은 늘어 소비자들이 일본 맥주 대신 국산이나 다른 나라 맥주를 구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주부터 더워진 날씨의 영향으로 맥주 판매량이 증가한 반면 일본 맥주만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대구시도 이와 관련해 올해 열리는 치맥축제에 일본 수입 맥주를 반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시 홍석준 경제국장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치맥축제에 외국 수입 맥주는 판매하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아사히와 기린 등 일본 수입 맥주 판매를 하지 않기로 치맥협회와 협의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경제국장은 또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 영향으로 대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시민들이 단기간이지만 20에서 30% 줄었다며 지역 여행사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 택시 앱에서 호출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서비스 오류는 오전 7시 20분쯤 발생해 약 2시간 후인 오전 9시 10분쯤 정상화됐습니다. 이용자가 카카오티로 택시를 호출하면 앱 화면에는 콜 대기 중이나 호출 가능한 택시가 없다는 메시지만 이어졌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오전 7시 45분부터 복구 절차에 들어갔고 오전 8시쯤 기사들과 앱 이용자들에게 호출 장애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출근 시간대 약 40분가량 이러한 앱 오류를 모른 채 택시를 기다린 셈입니다. 출근 시간이었던 만큼 많은 카카오 택시 이용자와 택시기사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티 택시 호출 서비스 장애 문제는 올해만 두 번째로 지난 5월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출근 시간인 오전 7시 45분부터 오전 10시 15분까지 택시 호출이 안 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고 지난해 11월에도 오후 5시부터 5시 15분까지 서울 일부 지역에서 앱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당시 하드웨어 오류라거나 일시적인 기상 현상에 따른 트래픽 증가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에는 네트워크 인프라 오류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일시적인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카카오티 택시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복구에 정상 이용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라이브 뉴스와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알찬 내용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반응이 센 CBC 뉴스의 홍수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